오늘 중앙일보 기사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정치면 톱 기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점화하는 여권 신당론, 변수는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비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그리고 이준석, 이 세 가지가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 윤석열 신당에 관한 얘기는 두어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중앙일보가 정치면 톱뉴스로 다시 이 윤석열 신당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가 있은 직후 오늘 아침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신당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반응이 오히려 이런 신당설 급부상에 관한 얘기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제2의 반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신당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는 이 중앙일보 기사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신당론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의 국민의힘 간판과 인력으로는 총선 승리가 난망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오늘 아침에 혁신위원장이 발표가 됐지만, 아무튼 김기현 원톱 지도부 체제,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등등 차후 추이를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라면 총선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신당밖에는 없는 것이다.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고, 그 역할을 맡는 실무 책임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2003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관여를 했고,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2014년에 무소속으로 있던 안철수 의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해 창당 전문가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회는 가령 지역 통합, 계층 통합 이런 제안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런 위원회를 지휘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많은 통찰을 줬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저녁밥을 내면서 그렇게 크게 상찬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정계 개편을 목적에 둔 신당 창당론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계속돼 왔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드디어 윤석열 신당론 급부상이라는 기획 기사를 정치 톱으로 내보냈고, 그런 기사가 있자마자 김한길 위원장이 바로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일 없다라고 또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한 확인과 부인과 확인이 반복적으로 거듭되는 걸로, 이건 분명히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리는 없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신당 창당에 관한 것은 신평 변호사가 이미 이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얘기는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 말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시나리오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명을 교체하는 신당 창당입니다. 간판 갈아 끼우기 신당 창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1995년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민주자유당, 즉 민자당을 신한국당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당 간판만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당 간판을 갈아 끼우면서 조직과 구성원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는 것도 동반이 되지만 아무튼 새로 당을 만들어서 새로 살림을 따로 차리는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당명, 당 간판 갈아 끼우기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분당입니다. 당을 쪼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따르라는 깃발을 들고 나가고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100% 같이 하는 그런 현역 의원, 원외지구당 위원장 등등이 세를 합하는 것, 이것이 분당 창당입니다. 당연히 당명도 바뀔 수 있겠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2003년 11월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그다음에 친노 진영이 새천년 민주당을 빠져나와서 열린 우리당을 창당했을 때의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김한길 지금 현재의 국민통합위원장입니다. 세 번째 창당 시나리오는 빅텐트를 치는 겁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플러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영입한다는 겁니다. 이재명하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가결파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 지난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을 때 그때 이재명은 체포 구금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으로 표를 던졌던 30명 의원들, 현역 의원들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공천받을 가능성이 제로다 이런 생각으로 그 당을 뛰쳐나온다면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에서 빅텐트. 이게 윤석열 신당의 제3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변수라는 건 어떤 의미냐.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5% 이상이 되면 여권 인사들이 윤석열 간판으로 총선에 나가도 해볼 만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45, 이게 불변의 상한선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한 10%포인트쯤 상향된다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뛰쳐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운 당 이름으로 합세할 사람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조선일보에 전면을 통틀어서 칼럼을 한 번씩 쓰는 분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명계를 제외한 민주당 인사가 참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윤석열 신당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친명계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 세력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변수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만약 탈당을 해서 뛰쳐나가면, 그래서 유승민과 손을 잡고 신당을 만들 경우에 윤상현 의원이 걱정했던 것처럼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비명 횡사 당하기 전에 결행하겠다. 이준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명 횡사 당하기 전에 결행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의 노원병
공천, 혹은 수도권의 어느 곳 공천, 혹은 뭐 대구 얘기도 나온다.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공천을 안 줄 경우, 그게 이준석 표현대로 비명 횡사 당할 경우에,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되기 이전에 그런 낌새만 보여도 이준석은 나가겠다, 결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역시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대문 갑, 구체적으로 지역구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서대문 갑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서대문 갑에서 사선 의원을 했던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 갑은 이를테면 무주공산입니다. 그런데 서대문 갑에는 연세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그 캠퍼스가 바로 이 서대문 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요한 교수가 서대문 갑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촌, 뭐 부가연동, 그다음에 홍제동, 이게 이제 서대문 갑에 포함되는 지역이거든요. 연희동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회 일을 마친 뒤 서대문 갑에 출마할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